일본 아이치현 치코사 경찰서에 근무 중인 A 순경은 경찰서 앞 동쪽 도로 끝에 파란 자동차가 불법 주차되어 있으니 확인해 달라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바로 앞이었기에 그는 홀로 그곳으로 가보았지만 차에는 아무도 없어 다시 돌아가려는 찰나 갑자기 뒤에서 한 차량이 그를 덮쳤습니다. 미처 피하지도 못하고 차에 치인 A 순경은 그 차에서 한 남성이 내리는 것을 보았는데 그 남성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손에 들고 있는 흉기로 그를 공격했습니다. 계속되는 공격에 정신을 잠시 잃었던 그가 깨어났을 때 권총이 사라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권총 강탈을 목적으로 저지른 사건이라 보고 빼앗긴 권총을 사용한 제2의 흉악범죄 발생을 염려해 경계 태세에 들어가 범인 색출에 나섰지만 3개월이 지난 뒤 한 명이 살해되고 나서야 범인이었던 키요타카라는 남성을 체포할 수 있었죠. 놀라웠던 것은 과거 유능한 소방관이었던 그가 총을 빼앗기 전에도 7건의 살인을 저지른 연쇄살인마였다는 것입니다. 1948년 8월 29일에 일본 교토부 소라쿠건의 한 농가에서 장남으로 태어난 키요타카는 집이 비교적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교 시절부터 도둑질을 일삼았습니다. 당시 그가 속해 있는 동아리에서 용돈이 많아 씀씀이가 좋았던 한 부원을 시기에 자기도 다른 부원들의 환심을 사고자 물건을 훔쳐 그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구내식당 식권에서 시작된 도둑질은 어느새 빈집털이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더 나아가 지나가던 행인을 구타해 금품을 빼앗다 체포됐습니다. 소년원을 다녀온 뒤 학교에는 나가지 않고 여러 일을 전전했던 그는 당시 사귀었던 1살 어린 여자친구와 결혼하려 했지만 양가 부모의 반대로 오사카로 도망쳐 두 아이를 낳으며 살았습니다. 키요타카가 취직하고 제대로 일을 하게 된 후에야 양가 부모의 허락을 받아 결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좀 더 안정적인 직업을 원했던 그는 23살에 정가를 속이고 소방관이 됐는데 성실하고 뛰어난 일솜씨로 평가가 높았지만 애인을 만들고 사치에 물들어 씀씀이가 헤퍼지며 많은 빚을 졌습니다. 처음에는 투잡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빚을 탕감하려 했지만 결국 옛 버릇이 나와 빈집털이를 하고 다녔죠. 그러던 중 화류계 여성들 대부분이 큰돈을 갖고 다니거나 집에 놔둔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 뒤부터 그런 여성들만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1972년 9월 13일 오전 5시 그는 미리 봐두었던 한 아파트에 침입해 클럽 호스티스였던 여성과 강제로 관계를 갖고 살해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원래는 돈만 훔쳐 달아나려 했지만 침입을 눈치챈 여성이 소리를 지르고 저항하려 하자 끝내 살해했다고 합니다. 1975년 7월 6일 이날도 새벽에 클럽 마담인 여성의 집에 침입한 그는 현금을 빼앗은 뒤 그녀를 살해하고 달아났습니다. 앞선 범행처럼 여성이 깨어나 저항했다는 것이 그녀를 살해한 이유였죠. 1976년 3월 5일에는 인적이 없는 장소에서 클럽 호스티스 여성을 습격해 돈을 훔쳤는데 이번에도 저항했다는 이유로 그녀를 살해했습니다. 1977년 6월 30일 도박장에서 일하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돈을 훔치던 중 때마침 귀가한 여성과 마주치자 그녀를 교살하고 달아난 키요타카는 그로부터 6일 뒤 아내와 함께 TV 퀴즈쇼에 참가하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사회자가 부인이 미인 콘테스트에 나가면 100명 중 10명 안에 들어갈까요? 라고 질문하자 제 아내는 몸매가 좋아 합격이죠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며칠 전 사람을 살해하고도 이런 뻔뻔한 모습을 보이는 것만 보아도 그는 전형적인 나쁜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퀴즈쇼 우승으로 상금 8만엔과 상품권 10만엔 어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전히 그는 범행을 저질렀고 같은 해 8월 12일에도 한 여성의 집에 침입해 그녀를 교살한 뒤 비싼 다이아 반지를 훔쳐 달아났죠. 그의 살인 주기는 갈수록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증거를 남기지 않았던 점, 당시에는 거리에 보안 카메라가 적었던 점, 피해자들에게 따로 원한을 산 이들이 있었던 점 때문에 당시 키요타카는 용의자로 지목되기는커녕 경찰의 수사망에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5건의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걸리지 않자 이제 그는 더 대범해져 은행 근처에서 대기하다 돈을 인출한 사람이나 돈을 옮기는 은행 직원을 노렸습니다. 1977년 12월 13일 오후 5시 그는 한 은행 근처에서 현금을 옮기던 직원을 훔친 엽총으로 살해해 돈을 갖고 달아났고 1980년 2월 15일에는 수금을 마치고 돌아가는 은행 직원을 노려 엽총으로 위협해 돈을 갖고 달아났습니다. 이 범행에서 그는 은행 직원이 별다른 저항 없이 돈을 주었기에 살려주었는데 그로 인해 연령 30대 정도의 파란 선글라스를 낀 단발 남성,
야쿠자 느낌의 사나이라는 어찌 보면 중요한 몽타주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물론 얼굴을 많이 가린 상태였고 야쿠자 느낌이라는 것 때문에 경찰은 험물을 켰지만요. 표창만 20번, 전국대회에서 2년 연속 입상한 소방서장이 그런 짓을 벌였으리라고는 당시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980년 7월 30일에도 슈퍼마켓에 침입해 현금과 상품권을 훔친 뒤 저항하는 주인을 살해. 여전히 그는 낮에는 성실한 소방관으로 일했고 밤에는 도둑질하고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나쁜 사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끝은 있는 법. 결국 그는 1980년 11월에 승용차에서 돈을 훔치다 걸려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앞선 범행들은 걸리지 않아 그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풀려났죠. 소방본부에선 당연히 그를 징계 면직 처리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잘한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고 1982년 10월 25일에 앞서 말씀드렸던 경찰의 권총을 훔치기에 이릅니다. 이날 불법 주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A 순경을 덮쳐 5발의 실탄이 들어있는 권총을 빼앗은 그는 6일 뒤 시즈오카현의 한 가게에 침입해 돈을 훔치려다 실패하고 도주. 그 다음날 히치하이크로 한 남성의 차에 타 그를 총으로 위협하며 돈을 훔친 뒤 살해하고 달아났습니다. 도난당한 권총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가 나오자 경찰청은 경찰청 광역중요지정 113호 사건으로 지정하고 그를 쫓았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다음 날에도 그는 주유소 직원에게 접근해 돈을 훔친 뒤 총을 쏘고 달아났는데 기적적으로 피해자의 가슴 주머니에 있는 라이터가 총알을 막아 중상으로 그쳤다고 합니다. 키요타카는 여전히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도질을 했지만 1983년 1월 31일에 범행을 저지르다가 결국 체포됐습니다. 이날 그는 돈을 옮기던 은행 직원을 노렸는데 권총을 들이밀었음에도 겁먹지 않은 직원이 달려들어 몸싸움이 일어났고 소란을 듣고 달려온 다른 직원들이 합세해 그를 속박한 뒤 경찰에 넘기며 길었던 그의 범행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는 모든 범행을 자백했는데 22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14건은 입증되지 않아 검찰은 8건의 살인죄로만 기소했습니다. 신문 당시 그가 밝힌 약 10년 동안 저지른 범행은 모두 합쳐 30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는 오랜 기간 신문을 받았는데 1984년 4월 26일이 되어서야 아이치현경본부는 수사가 종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체포로부터 452일이 지난 시점이었고 이 유치기간은 아이치현경 역사상 최장 기록이었습니다. 나고야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변호 측은 그가 범행 당시 빚에 쫓겨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검찰 측은 그가 애인에게 준 고가의 선물과 1년치 골프 회원권을 구매하는 등 사치를 누렸던 점을 지적하며 돈을 위한 범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범행 동기가 불순하고 귀중한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검찰은 사형을 구형. 재판부 역시 그가 끝없는 허영심과 무력 등 욕망을 만족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고 체포 후 반성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는 해도 사상 유례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라 목숨으로 속죄할 수밖에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사형은 너무 무거운 처벌이라며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끝내 사형이 확정. 2000년 11월 30일에 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유언장을 쓰지 않으려 했지만 승려들의 설득으로 부모님께 감사했다는 말과 자기 물건을 불태워달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형이 집행되기 전 반야심경을 읽고는 피해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말하며 죄송합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그에게 공격받아 권총을 빼앗겼던 A순경은 당시 실명의 위기까지 갔지만 다행히 회복해 4년 뒤에는 다시 근무지로 복귀했습니다. 낮에는 소방관으로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면서 밤에는 나쁜 사람이 되어 욕망에 휘둘렸던 키요타카. 그가 지옥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않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